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대전과 세종, 충남 곳곳에서 나무 심기와 묘목 나눠주기 행사가 열렸다. 대전 구봉천 일원에서 열린 나무 심기 행사. 공휴일에서 제외된 식목일인데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천여 명이 참여해 왕벚나무 등 3,200여 그루를 심었다. 나무를 바로 심고 그냥 그 비로 적실 수 있으니까 되게 사람들은 지금 되게 우비 입고 일을 해가지고 불편할지는 모르겠는데 나무 자체로는 되게 좋은 현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식목일을 전후해 전국에 심어질 나무는 22,000헥타르에 5,400만 그루. 서울 남산 면적의 77배에 달한다. 지난달 23일 서울 만리동 광장. 산림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내 나무 갖기 한마당 행사를 열고 5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2만여 그루의 묘목을 나눠줬다. 산림청은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전국에서 진행하면서 산림용, 유실수, 꽃나무 등 약 86만 그루의 묘목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그 숲과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나무 나눠주기 행사하고 있고요. 그 이제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나눠드린 나무들을 가지고 이제 생활권 가까이에 본인들이 직접 심고 가꾸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묘목을 나눠주기 시작한 날, 세계적인 숲의 도시를 천명하고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에 나선 대구시는 이른 식목일 행사를 열었다. 대구시가 매년 식목일보다 보름 정도 빨리 식목 행사를 갖는 이유는 바로 대구 지역에서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3월 중순부터 하순까지이기 때문. 충북에서도 올해 식목 행사를 앞당겼다. 충북도 관계자가 밝힌 이유는 식목일이 청명, 한식과 겹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2017년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식목일 당일에 나무 심기 행사를 치른 광역자치단체는 충남도와 대전시, 세종시와 경남, 전남, 전북 등 6곳뿐. 나머지 11개 지역에선 3월에 나무 심기 행사를 끝냈다. 이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식목일보다 빠른 3월부터 나무를 심고 기념일 당일 식목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곳이 증가하면서 식목일 날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식목일을 앞두고 대규모 묘목 축제가 열리는 충북 옥천. 묘목 시장을 찾는 발걸음은 축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북적인다. 요즘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늘었어요. 하루 평균 저희 집만 한 7, 80명. 규모가 크다 보니 인근 지역인 대전에서도 묘목을 구입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는데 여기 이제 그 뭐 과일나무 이제 텃밭이 조금 있는데 이것저것 심어보려고 왔어요. 묘목 업계에서도 식목일 날짜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해동을 하고요. 삽이 땅에 들어가면 그때 심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도 약간은 늦었어요. 아마 식목일에 우리 생각에는 15일 정도는 땡겨야 될 것 같아요. 나무는 봄에는 땅이 해동만 되면 그냥 심어야 돼요. 그래야 도사율이 적어요. 가면 갈수록 날씨 가물죠. 잎 나오지 하니까 도사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일찍 심어야 된다. 빨리빨리. 이미 싹이 튼 묘목을 옮겨 심게 되면 뿌리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것. 1977년에 창립된 자연보호중앙연맹은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식목일 변경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3월 초면은요 벚꽃이나 개나리나 만개가 됐습니다. 만개된 꽃을 식목일날 심는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자연보호연맹에서는 3월 20일로 국회에다 청원을 했죠. 100만 서명 받아가지고요. 자연보호중앙연맹 측은 식목일이 앞당겨지면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이 나무를 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목일이 3월 20일이라면 이전에 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식목일 무렵에 우리가 그 조상을 위해서 한식날도 있지 않습니까? 대개에 한식날 가게 되면은 나무 한 그루라도 심으려고 하는 거는 후손들이 그걸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식목일 3월 20일이면 한식날도 따라서 당겨지지 않겠지만은 이미 그거는 사람이 미리서 나무를 심어 놓으면 나무도 좋고 자라는 과정도 그래서 식목이 3월 20일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식목일을 앞당기자는 주장의 바탕에는 우리나라 환경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지금 온난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3, 4월인데 지금은 2월 달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온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 시기도 앞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잎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토양이 녹는 시기부터 잎이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가 수목을 심는 적정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우리나라에서 3월 달에서 4월 달 시기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본다면 기온이 올라갔다라는 증거가 된다면 결국은 나무를 심는 시기가 앞당겨져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식목일을 앞당겨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4월에 발표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식목일의 평균 기온이 1940년대보다 지역에 따라 2도에서 4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최근 10년간 식목일 평균 기온은 10.2도로 1940년대보다 2.3도가 올랐고 강릉은 1940년대보다 3.9도나 높아져 상승폭이 가장 컸다. 종합적으로 보면 1940년대 식목일에 나타났던 평균 기온이 최근에는 3월 하순에 나타나고 있어 식목일 제정연대와 비교했을 때 일주일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한편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인 식목일의 역사적 의미가 큰 만큼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식목일을 좀 땡겨야 된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그 날씨가 더워졌고 그래서 땡겨졌다는 것은 한 달 동안 빨라진 것은 누구든지 다 알지만은 이런 역사성과 상징성, 정통성이 있으니 하루에 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은 그 지역에 맞춰서 4월 5일 식목일 날만은 역사적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럼 그냥 두는 것도 괜찮다. 1946년에 제정된 식목일. 역사적으로 4월 5일은 조선 성종 임금이 직접 밭을 군 날로 알려져 있고 또한 1910년 4월 5일은 순종 황제가 친경제를 하며 나무를 심은 날이기도 하다. 식목 주간이라 하면 대개 한 달을 줘요. 3월 중순서부터 4월 중순까지 이렇게 한 달 주기 때문에 그런 크게 식목일을 옮겨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4월 5일은 식목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것이지 그날부터 시작하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식목 주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더 오히려 더 홍보하면은 그런 좀 중간점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4월. 산림청의 입장 역시 식목일 하루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나무를 심는 식목기간으로 이해를 해달라는 것. 저희가 지금 2월 23일부터 완도에서부터 나무 심기 행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월 달부터 나무를 심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금 원래 지금 봄에 심어야 될 나무의 한 30% 정도밖에 지금 심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70%를 더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4월까지라고 하는 이 기간인데 거기에 가장 이제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월 5일이 적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식목일로 지정을 한 거고요.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거지 식목기간으로서 이해를 하시고 가장 자기 지역에 맞게끔 적합한 적합한 시기에 나무를 심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 산을 만들어 이 강토를 푸르게 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나무를 심습니다. 오늘 심는 이 한 그루의 나무가 내일의 내 강토를 푸르고 기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식목일이 제정된 이후 우리 국민은 이날을 기점으로 나무 심기를 해왔다. 특히 1970년대엔 온 국민이 나서서 황폐화된 국토를 복원하고자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그 후 40여 년간 약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결과 울창한 숲을 이룬 산맥이 전국적으로 이어진 우리나라의 산림 정책은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의 약 3분의 2가 산과 숲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우리나라 산림을 이루는 주요 수목은 소나무나 삼나무 같은 침엽수림으로 한때 아카시아처럼 빨리 자라는 숙성수와 토양 개발용 나무만을 심었지만 간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근엔 건강과 치유를 위한 산림이 대세가 되고 있다. 사람들이 진짜 산림이다, 산림이 좋다고 느낀 건 저는 이걸로 봐요. 뭐냐면 자연휴양림. 이때서부터 인식이 확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산림이 좋은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산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느낀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들 외국 가보니까 외국은 쭉쭉 나무들 뻗어 있고 잘 쓴다고 그러는데 왜 아카시아를 심었느냐, 리기다 소나무 같은 걸 왜 심었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70년대, 80년대 나무 심을 때는 땅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런 나무 아니면 살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충남 보령시의 성주산 자연휴양림 편백나무 숲으로 유명한 곳이다. 여기 오면은요, 우선 다른 데도 그렇지만 소나무도 있고 또 편백나무도 있고 또 저 아래 보면은 화렵이 이 다리가 넓은 그런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여기 오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또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충남 보령시의 아름다운 힐링숲 조성지. 보령시는 지난달 30일 공무원과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저희 보령시에서는 올해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탄소 흡수원 확충과 아름다운 힐링숲을 조성하기 위해 총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46헥타르의 산림의 조립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령시에서 선택한 나무는 소나무와 편백. 공익조립 사업으로 50헥타르를 추진하는데 소나무, 편백 등 2종 7만 5천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 나무들이 특별히 이제 미세먼지를 대기 오염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심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곳곳에서 편백나무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지역의 생태 복구와 수종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편백나무를 심어오고 있다. 올해 식목 행사에서도 마찬가지. 낙엽송, 편백 등 경제 수종을 조림하여 목재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소득과 연계해서 산림에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림 육성 정책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편백나무 유행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웰빙, 치유, 그러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 그러면서 이제 이 편백이라는 나무가 산림용으로 건강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시민들이나 관에서나 이 부분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나무 심을 때는 무조건 편백을 심어야 된다. 뭐 이런 강박관념, 유행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산림청 주최로 진행되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해서 100여 곳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게 되는데요. 이 산림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중 약 40곳에서 편백을 심는다고 합니다. 이 산림청 자료에서 보듯이 많은 곳에서 선호하는 이 편백나무가 최근 논란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네, 피톤치드의 보고로 알려진 편백나무가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건데요. 요즘 우리는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곳곳에서 유행처럼 편백나무를 심고 있어 그런 지적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추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편백나무의 특성에 맞지 않는 곳에 대규모 편백숲을 조성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이런 수종 쏠림 현상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보다 건강한 산림을 위해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꽃피는 봄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꽃가루다. 최근 식목일을 앞두고 우리나라 곳곳에 심각성을 간구하고 식목일마다 편백을 무분별하게 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의 한 식물생태학 교수가 편백이 삼나무와 함께 국제적으로 꽃가루 알레르기인 화분증을 유발하는 나무로 널리 알려졌다며 자생지인 일본에서도 편백나무 위주의 조림 사업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경보를 내립니다. 실제적으로. 한 20년 전서부터 제가 1990년대 초에 갔을 때만 해도 봄철 이 시기가 되면 전부 다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미세먼지 경보 발령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꽃가루 경보를 발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나무죠. 편백은 바람으로 꽃가루를 옮기는 풍매화로 꽃가루가 대개 10km에서 100km까지 퍼져나간다고 한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식물의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이동하며 취약 체질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발생하는 질환. 국내에서는 보통 한 2월 말에서 5월까지 수목 꽃가루가 많고 초여름에서 초가을에는 이제 목초 꽃가루, 그리고 늦여름에서 가을까지는 잡초 꽃가루가 보통 주를 이룹니다.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가 매우 높거나 높음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일본은 편백의 자생지로 생육 범위가 넓고 조림 면적도 260만 헥타르로 전체 조림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만큼 화분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1973년 1차 치산 녹화기 이후 편백 조림 면적이 14만 헥타르로 전체 조림 면적의 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금 이 편백이 인기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렇게 갑자기 편백나무 조림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이제 성장 단계는 아닌 상황이어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더 그 편백나무들이 생장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화분 알러지나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해서 그 의학 부분하고 좀 상의를 해서요. 그 적정 그 이하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가 또 이상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인 좀 상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편백나무 조림이 점점 확대되면서 관련 연구도 필요한 상황. 전문가들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러 가지 국내 연구를 보면 국내에서 봄철에 화분증을 유발하는 수종은 오리나무나 포플러, 버드나무, 참나무, 소나무 순서로 나타나고 편백나무는 이 순위에는 지금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국내에서 편백나무를 좀 많이 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편백나무 꽃가루하고 화분증에 대한 연구는 지금 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편백나무를 둘러싼 논란은 비단 화분증 유발에만 그치지 않는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편백 묘목 생산 현황은 매년 증가 추세. 10여 년 전부터 편백숲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피톤치드가 항바이러스 작용 등 산림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목일마다 수십만 그루의 편백을 심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울산도 그중 하나로 울산의 환경단체인 생명의 숲 윤석 사무국장은 현재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편백숲 조성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편백이 전체적으로 이 울산이나 우리나라하고는 맞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백이라는 나무는 물이 많아야 되고요. 그게 공중 습도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남는 곳이 계곡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을서부터 장마가 올 때까지 가뭄이 심합니다. 그리고 봄철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산불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나무들은 탈수 현상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었지만 편백을 80년대부터 심었지만 살아남은 곳은 계곡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어린 묘목을 심어 편백숲으로 조성 중인 이곳은 1970년대부터 아카시아와 소나무,
참나무 등이 자라던 곳이었는데 편백을 심기 위해 대부분 베어냈다고 한다. 윤석 사무국장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바로 신중한 수종 선택. 도심 가까이에서 아카시아 꽃이 피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여기 편백을 또 심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여기랑 이 전체적으로 맞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고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는 분명히 그 지역 햇볕, 그다음에 이 방향, 그 토양,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무를 심어서 100년 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목재를 할 건지 아니면 그 꽃을 볼 건지 열매를 볼 건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수종 선택을 신중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산림 조성의 기초가 되는 조림 계획과 수종 선택, 산림청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우리가 나무를 심는 그 나무를 수종을 선정해가지고 이제 묘목을 공급을 받잖아요. 그 묘목 공급받는 루트가 딱 한 군데예요. 양묘협회라고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다음 옛날서부터 산림청이 또 편백 뭐 몇만 번 시켜서 편백 몇만 번에 대한 묘목을 그다음에 만들어줘요. 산에서 이제 용재로 심는 것도 다 양묘협회에서 만들 거거든요. 한국양묘협회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은 각도의 산림 종묘 조합들이 해방 후 임의단체로 이어오다 1961년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현재는 산림청 산하단체다. 편백, 낙엽송, 심지어 미국의 백합나무, 헛개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약 76개 수종을 조림 권장 수종으로 장려하면서 요즘 그 힐링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수종이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종도 그 목재를 공급하는 그 경제림 단지와 산주들이 희망해서 심는 밤나무 같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실수, 특용수 이런 걸로 해서 국민들의 그 다양한 수요에 부합되게 그 묘목도 공급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산주들은 개인 소유의 산이나 땅에 나무를 심을 때 산림청 산하기관에서 적합한 수종을 추천받을 수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다드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집원을 치시면 그 집원에 맞게끔 가장 적합한 수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추천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적합한 수종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70여 종의 추천 수종이 있지만 최근 산주들이 희망하는 수종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문제는 편백나무가 왜 많이 심냐면요. 산주들이 많이 심어달라고 그래요. 어차피 이거 뭐 내가 지금 심어서 내 대에 짤 거 아닌데 50, 60년 갈 건데 내 자손들이라도 비싼 나무 좋은 나무 쓰자 해서 편백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편백숲으로 유명한 자연휴양림이 있는 보령시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편백이 그냥 일방적으로 좋은 것만 홍보돼가지고 산주들이 편백을 지금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보도된 거에 따르면 이제 화분이라든지 그 편백의 부작용이 좀 나타나는 거 보면은 산주들도 그걸 이제 인식해서 많이 이제 수종 선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10여 종의 수종을 배열해서 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종에 대한 그 좋은 장단점을 갖다가 홍보해서 산주들이 잘 이해가 하게끔 이렇게 홍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산주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어떤 나무가 좋다 하면 그 나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주분들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교육도 필요합니다. 캠페인 활동을 해서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수종에 대한 장단점을 좀 많이 알려서 수종을 좀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산주가 여기 산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면 동의를 안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돈이 안 된다 생각하고 괜히 또 국가에서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버리면
나중에 다른 개발할 때 걸림돌이 될까봐 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산주들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이 숲을 가꿔주면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되고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인식시켜줍니다. 다양하고 적합한 수종을 조림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산림청의 적극적인 개입. 민간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나무는 심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만 되는 나무만 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백나무 같은 것들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집단적으로 심는 겁니다. 경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나무들이 있다라는 거죠, 종류가.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조절을 해줘가면서 민간에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역할까지도 이제는 산림청에서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산주들 교육을 해서 조림에 대한 정책을 좀 교육을 시키자. 그 방법이 뭐냐? 땅을 사고 팔 때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거죠. 교육 필증을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숲가꾸기에 대한 조림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고, 산림청에서도 최근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산주와 국민들을 위한 교육 훈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결국은 이 교육 훈련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만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훈련기관들 그리고 또 대학들 그리고 또 더 앞으로도 필요한 교육기관들이 어떤 부분에 교육기관들이 필요한 건가에 대한 전체상을 좀 그리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세워서 지금 산주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숲에 대해서 보다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해 전문가들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바로 도시숲. 우리나라 1인당 도시숲 면적은 9.9제곱미터로 20제곱미터를 웃도는 영국, 미국은 물론 일본 도쿄보다도 부족한 수준이다. 공원과 가로수 등 도심 속 자연공간을 뜻하는 도시숲은 미세먼지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속에서 국민의 쉼터가 되는 곳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 속의 미세먼지는 25.6%,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숲 조림에도 적합한 수종의 선택은 중요한 문제. 그동안은 우리 자생종을 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산림의 이야기고요. 도시로 내려왔을 때는 우리나라 자생종들이 사실은 도시 환경에 적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자생종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금 도시 환경에 맞는 지반이 낮고 건조한 상태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기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 같은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나무. 이런 나무들을 이제 저희가 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산림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도시 환경에 맞는 나무들을 별도로 키워서 식재한다는 것. 도시숲은 또한 도심 열섬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나무와 우리가 숲을 걸으면서 사는 것과 또 이게 세멘트 바닥만 있는 데 사는 것과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무 밑에가 있으면은요, 암만 더워도 2, 3도 차이 납니다. 겨울에는 더 따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부에서 가감히 예산을 만들어서 해주지 않겠느냐. 주거 공간에 공원이 많습니다. 공원 있는 지역은 우선 냄새도 틀리고 공기도 틀립니다. 산림청은 최근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학교와 아파트, 옥상 정원 등을 활용해 도심 속 자연 공간을 늘리는 동시에 도시숲의 효과를 분석하고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저희 이제 산림청에서는 내 삶과 함께하는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책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삶과 직결된 부분 속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나무 심기도 이루어져야 되고 더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숲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이고, 특히 숲뿐만이 아니라 정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도시숲 조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도시에 있는 숲들은 어떤 식으로 간에 사유재산이고 시민들이 가서 뭘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녹색 복지가 될 수 있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기본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면 동물들 또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누구나 다 같이 녹색 복지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숲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식물의 녹색은 뇌의 흥분을 진정시켜 이 심신을 안정시키고 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녹색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말이 마음에 남는데요. 박혜영 PD, 취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살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나무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여야 할 것 같냐라는 거였는데요. 그 답은 숲 전문가나 관련 분야 교수도 아니고 자치단체 장이었습니다. 그만큼 도시의 가로수나 산림수종을 선택할 때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죠. 유행에 편승한 수종 선택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고 미래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나무들을 심고 가꾸는 일에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도심 속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박혜영 PD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과 산주의 교육은 물론 도심 지역의 도시숲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자치단체가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식목의 달인 4월은 건조한 기후 때문에 산불을 조심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하죠.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고 보존하는 일은 국민 모두가 함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